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0일 이 안에 모든 게 결판이 납니다. 탄핵 기각이 되어서 당당히 이제 직무에 복귀하고 그야말로 이제 보금을 뽑아서 전국을 대한민국을 이제 이렇게 정상화시킬 것이다. 악의 무리를 소탕할 것이다. 이런 어떤 부푼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자면요, 대통령이 이제 살아나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뭐 어떤 서류 문건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한 일주일간 안 했죠. 시간을 일대가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 보였고, 그런데 이제 그걸 수령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고요.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법리적으로 생각을 다듬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변호사들과요. 이걸 직접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언제 받아야 돼.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전략적 차원에서 계산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자 헌재가 이제 돌연 어, 자, 그것을 강제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론을 시작한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진행 과정이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것, 국가기관 내부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도 적대적이고 정당인 국민의힘도 지금 뭐 어불관원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관계. 그렇다고 정부 내부에 내각이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오히려 꽁무니 빼고 도망가기 바쁘죠. 지금 그런 상황. 그런데 경찰이 지금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부가 지금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기관 모두가 지금 대통령의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 전체가 대통령의 그 행위를 계엄 이후 일어난 일전의 그 과정 이것을 일종의 정변을 넘어서 내란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모든 언론이 또 그걸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뉴스를 틀면 그 이야기입니다. 틀면 그 이야기야. 극비와 김건희 여사가 계엄 내리는 그 시각에 뭐 성형 하러 갔다 뭐 이 이야기까지 지금 터졌잖아요. 장경태가 그걸 카드라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거 누가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만 그래도 그걸 갖고 봐라 말이야. 김건희는 저런 여자야라면서 또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SNS를 타고 다니면서 뭐 또 엄청난 또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죠.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완전히 100% 뻥카라고 생각합니다. 에, 장경태는 누구로부턴가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제보했다는 친구가 그 익명이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뭐 나타나지 않거든. 거기가 구라를 쳤을 가능성이 거의 100%지. 장경태가 구라를 쳤다라기보다는 그 제보했다는 사람이 구라를 치는 거지. 아니면 둘이 짜고 쳤거나 뭐 그런 상황으로 이해되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엄연성 무슨 폭로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계엄의 규모 자체가 보니까 원포인트 뭐 깜짝 쇼 같은 그런 계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지금 만들고 있죠, 저들이. 그 모의한 과정에서 뭐 실탄이 어쩌고 사살 명령까지 뭐 터졌다라면서 뭐 온갖 어? 진짜 계엄처럼 만들고 있더라고요. 쿠데타 계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들이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전부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다툴 사안들인데, 근데 헌법재판소가 일일이 이런 것을 하나 둘 이렇게 에, 점검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검사가 이게 수사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헌재가. 그리고 법원하고도 또 다르다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소추된 그 내용만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진위 여부가 좀 드러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아쉽죠.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의 전략은요. 처음에는 시간 끌기였어요. 시간 끌기. 근데 시간 끌기가 이게 여론이 지금 나쁘거든. 보니까. 째째하다, 뭐 비겁하다, 치졸하다, 뭐 졸렬하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평가가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비난이 막 이렇게 우리 언론 통해서 막 이렇게 쏟아지니까 여론이 또 악화되잖아요. 여론이 한쪽으로 완전히 악화되고 누워버리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급히 또 성명을 또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발표하더라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건 유언 비어다라고 일단 바로 받아쳤고요. 그리고 전략을 이 시간 끌기 딜레이 전략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2심 선고 2개가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재판 사정을 고려해서 시간을 끌면은 이재명이 먼저 아웃될 것이다. 이재명이 먼저 휘청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자면 대통령이 일정한 지지율을 혹은 분위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악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먹히질 않아요. 나중에는 진짜로 무슨 카드를 던져도 이미 누워버린 민심이 다시 일어서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긴급히 그 전략을 일부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시간을 끌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탄핵 재판 자체를 연기를 시키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고 이제는요, 수사는 일단은 거부한다. 수사받는 건 최대한 뭐 어떤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아니면 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막고요. 대신에 이제 탄핵 재판을 빨리 가져가겠다. 탄핵 재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 대통령과 이제 그 변호인들이 대통령 이제 피청구인 신분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이제 도와주는 그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끌면 끌수록 장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구인 체제가 될 수가 있다. 구인 체제. 6인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는 탄핵 재판에 빨리 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됐을 수가 있어요. 일찍 간다 그래서 반드시 6인 체제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좀 더 높잖아요.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런 뉴스가 쫙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6인 체제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은 제 생각인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관을 임명하라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장관 임명하라.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 임명하라. 그걸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권성동 총리만 믿고 권성동이나 국민의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들은 나중에 청문회를 거친 3명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그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지 말아라고 처음에는 좀 주장할지 몰라도 강하게 끝까지 뻗댈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가 봐서는. 동의해 줄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럴 때 한덕수 입에서 나오는 건 그거예요.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들어주겠다라거든. 여야가 합의하면은.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발족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서 지금 특검 받아라. 김건희 특검 받아라. 내란 특검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허구냐? 그거 봐서는 한덕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은 맞는데, 진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중요한 말은.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 그러더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 여기서 여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특검 관련해가지고, 혹은, 재판관 3명, 헌법재판관 3명, 여기서 합의를 해가지고 정부에 갖고 오면은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거면. 합의 안 되면 안 되고, 합의되면 되고, 이거예요. 이거 너무도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고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 그래서 지금요, 어느 한 단면만 보게 되면 한덕수 잘한다, 최고다, 기질 있네, 배짱 좋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한덕수 총리 이분이 굉장히 합리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칙주의자,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오히려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관 3명을 맞추는 게 원래는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논리도 있거든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대통령 탄핵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1명 그때 튀어 있었잖아요. 이제 소장 자리가 비었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새로 1명을 또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임명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추미애 등등이 여러 명 뭐 박범계 등이 나서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못했다고요. 근데 인용되고 난 후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걸 봐서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군안 대행 상태에서 군안 대행이 임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팩트거든. 다만 그게 인용 전과 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혹은 이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인용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논리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반대 이야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쨌거나 임명을 했단 말이야,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이 직대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갖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를 만일 해버리면은 저는 한덕수가 100% 손들어 준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때문에 지금 상황은 비상합니다. 비상해.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도 다 읽었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과 그 이제 변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끌면 구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겁니다. 계속해서 여론이 너무 나빠가지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여론은 언론인데요. 모든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것은요, 군소 언론으로 보이는 아시아 투데이, 스카이 데일리, 파이낸스 투데이, 뉴 데일리도 뭐 조금 그렇고요. 뉴 데일리, 뭐 이런 언론사들입니다. 메이저급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은 뭐 방송, 신문 해서 뭐 전부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요, 구인 체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막지를 못해요, 더 이상. 국민의힘도 못 막는다니까. 여론이 악화되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옛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두 손 두 발 들어버린다니까요.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써 계엄 잘못됐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거 잘 됐다, 그거 당연히 필요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장관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불리해져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구인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용산에서 지금 들어가는 전국 상황을 잘 살피고 권성동도 100% 못 믿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리고 새로 비대위원장이 된 권영세도 그 합리주의자 아닙니까? 그 사람도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들은 아닌 거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제가 봐서는 김영현 장관 같은 사람이 내각에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 있는 김영현 장관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뭐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선관위 서버 보존하라고 지금 거기도 지금 재판 뭐 걸고 막 그러잖아요. 가처분 뭐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각됐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김영현 장관 한 명이야, 지금. 그리고 그 밖에 외곽에 지금 광화문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유튜브들이 지금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 나라를 지키자, 뭐 구국의 뭐 어떤 그런 큰 정신을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제도권 안에서는 대통령의 우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군 장성들 중에서도요, 좋다, 내 목을 잘라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정말 놀랍습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그 계엄의 필요성을 당당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찬성했다라는 그런 입장. 뭐 당연히 군이 항명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항명을 떠나서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군도 없어, 경찰도 없어, 장관들 중에 아무도 없어, 국민의힘에도 없어. 완전히 대통령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에게는. 상의할 사람 하나 없다니까. 심지어는요, 대통령님 힘내십시오라고 지금 편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대, 거기. 단 한 장도 지금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네요.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된다라고 보고 빨리 서두르는 것입니다. 빨리. 재판을 오히려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재판? 탄핵 재판. 거기서 6인 체제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6인 체제로. 한 명만 기각이나 각하를 해줘도 그냥 바로 직무 복귀를 합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뭔가 2라운드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어쨌거나 계엄 자체가 조금 원래 의도된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거나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이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광장에서 참 대통령을 구하자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보면은 막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은 광장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광장보다도 이 제도권 내부의 지금 움직임이거든요. 이거는 모두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정은 제도권이 하지 광장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장에 힘이 있으려면 이게 혁명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들이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막 그냥 혁명 일으키는 듯 그런 어떤 뭐랄까 시비를 했었죠. 과실할까. 때문에 지금 바깥의 분위기만 갖고 전체를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도 이걸 알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저 검찰, 뭐 경찰 이런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이 됐죠. 그 수사만큼은 뒤로 미루겠다. 탄핵 재판 끝나고 나서 그때 받겠다 이런 입장이죠.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좀 이렇게 거칠지만 대충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조기 재판을 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조기 재판은 트럼프 취임 그 전후에 지금 한 달쯤 남았잖아요. 그 전후에 뭔가 중요한 결정이 나도 좋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어쨌거나 한 달 정도는 끌 수가 있거든요. 이 새로 3명을 추가하는 것. 헌재 그 재판관들 말이죠. 9인 체제가 되면 글쎄요. 불안합니다. 제가 봐도. 6인 체제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잖아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다시 전략을 바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